안녕하세요. 동력학 중간고사 관련 내용이고요. 시험에서 이 답안이랑 그 다음에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지금 시험 문제랑 여기 평가 기준은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는 돼 있고요. 근데 그것만 봐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숙제하시는데 도움되라고 올리는 거죠. 우선 첫 번째 1번 문제는 1번 문제는 그냥 이제 나오는 어떤 식들, 우리가 수업 중에 사실 다 다루긴 했었거든요. 다뤘던 식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2번 외적을 한 경우가 이게 된다. 언제? 평면상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보시면은 무게중심 관련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RI 프라임이 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 식에서 시작했죠. 원래는 무게중심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때 RI 프라임이 있었죠. 걔에 대해서 1차 모멘트가 0이 되는 거긴 한데 이걸 증명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게중심의 성질이다라고 쓰는 거는 증명이 아니죠. 세 번째 문제는 각 질점의 시스템 오브 파티클에서 각 질점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무게중심 기준의 전체 에너지랑 전체 운동 에너지랑 각 질점들의 무게중심에 대한 상대 운동에서의 운동 에너지. 그때 제가 설명을 했던 게 병진 운동이랑 첫 번째 항은 병진 운동이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전에 대한 운동인데 거기에 대한 운동 에너지인데 상세하게는 뒤에서 배우고 우선 이 식만 했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각 질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각 운동량에 사실 이게 5에 대한 각 운동량의 미분이잖아요. 시간 변화량. 위에 점 찍은 건 시간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항이 이거거든요. 걔를 보여라 라는 4개의 문제였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에 채점 기준에서 이 숫자 써놓은 거 있잖아요. 3이라고. 이게 3점이란 거예요. 이 내용이 들어가면은 3점 드립니다. 밑에 요 내용이 들어가도 3점 드립니다. 둘 다 합치면 6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6점짜리예요. 우선 1-A는 그냥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외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2차원 평면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2차원 평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회전 운동은 어떻게 나오냐면 평면상의 회전이죠. 그러면 평면상의 회전의 회전축은 무조건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밖에 없어요. 걔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축은 각속도는 오메가라고 주어졌을 때 그 오메가의 축 방향, 축은 항상 물체 평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k 방향 성분만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메가에 대한 항을 표현을 하자면은 0,0,오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평면상의 위치 벡터는 위치 벡터 r이잖아요. 걔는 x, y 성분밖에 없겠죠. z 성분은 그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온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있다라고 해서 x, y 0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외적 계산하는 거는 뭐 수업 중에 제가 해보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과제 14장 했었으면은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외적 계산한 결과 그 다음에 그 결과값에 대해 다시 한번 외적을 하죠. 여기 있는 걸 따라가시면은 그렇게 했을 때 또 외적을 해주시면은 계산이 되겠죠. 다 하면은 이제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여기 빨간 줄처럼. 근데 보니까 공통적으로 오메가 제곱이랑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를 밖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xi 더하기 yj가 남아있는데 얘는 뭐랑 같아요? r이랑 같죠? 그러니까 요 식이 성립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 이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겠죠. 얘를 안 쓰면 사실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자면 RI 프라임은 뭐다? RI 빼기 R 더블바가 되겠죠. 얘를 여기 자리에 대신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해주시면은 두 개의 시그마 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거 보세요.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래. 두 번째 거 R 더블바가 I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mi만 다 더하면 뭐가 돼요? m이 되죠. 예, 그래서 mr 더블바가 될 테고, 첫 번째 항 봅시다. 첫 번째 항은 어디서 많이 봤죠? 그냥 얘 자체는 우리가 무게중심 구하는 식에 무게중심의 정의되는 식이잖아요.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뭘 알냐면은 mr 더블바는 원래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r 더블바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기로. 그러니까 얘는 통으로 mr 더블바가 되죠. 그럼 결국에 둘이 같은 항이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은 이거를 쓸 수 있냐, 여기. 그러니까 어떤 점의 위치를 무게중심까지 위치 더하기 무게중심에서 위치로 나누는 거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두 항이 같기 때문에 빼면은 0이 된다 라는 거 보였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뭐 써놓은 거는 주절주절 길기는 한데 사실 내용이 복잡하진 않거든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운동 에너지. 각 질점의 운동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선 여러분들이 얘를 분해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시간 미분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시간 미분, 위에 점을 찍어도 시간 미분이죠. 네, 해주시면은 첫 번째 좌변을 시간 미분 해주시면은 그냥 VI 됩니다. R에 대한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우변은 뭐가 돼요? 처음 거는 무게중심의 속도가 되고, 두 번째 거는 무게중심에서 본 상대 운동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VI를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 VI를 얘로 바꿔줍니다. 근데 벡터의 제곱이 뭐라고? 벡터의 제곱은 우리가 수업 때 내적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풀어 써주는 과정이나 비슷한 게 있다면 3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 전개를 해주는데, 다 전개해 주시면은 첫 번째 항은 이미 답에 있는 애니까 지울 일이 없고, 마지막 항도 답에 있으니 지울 일이 없는데, 중간에 요런 항이 하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따라가면서 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찾을 거예요. 이건데 이제 얘가 위아래 식을 비교를 해보면, 얘하고 이거 비교를 해보면 얘는 0이 되어야 되잖아요. 왜 0이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 항을 보세요. 시그마 안에 있는 애들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B번 문제 풀 때 우리가 뭐가 잘 안 보일 뻔했네. B번 문제 풀 때 이거 배웠잖아요. 그냥 단순히 얘는 0 아니에요. 단순히 이런 식으로 해서는 0 안 나오고 여기 질량까지 들어가야 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양변을 시간에 대해 미분해 줄 수 있겠죠. 좌변이랑 우변을 시간에 대해 미분해 주면 얘는 뭐 0이야 미분해봐 0이니까 좌변이 중요한데, 좌변 질량은 시간에 대해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이거 항만 남거든요.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없어집니다. 그거를 찾아 쓰지 않으면은 문제가 안 풀리죠. 여기에 3점 배점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긴 4번 문제, D번 문제인데 얘도 그냥 전개만 해주면 되거든요. 원래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얘 이거죠. 모멘트, 각 질점에 가해지는 모멘트 오브 포스들의 힘의 모멘트들의 합은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량과 같다. 이거랑 같다라는 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우선 모멘트에 대한 합은 힘에 대한 모멘트니까 얘로 전개해 줄 수 있죠. 애초에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전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힘은 뭐예요? F는 MA죠? MA로 바꿔줬습니다. 그럼 이 식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증명하라는 데서 우변에서는 얘가 있잖아요. 그럼 얘도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시간 미분이 시그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내적이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시간 미분 더하기 얘에 대한 시간 미분 각각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순서 바꾸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시간 미분, 시간 미분.
근데 RI에 대해서 시간 미분해 주시면 VI잖아요. 근데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을 같은 VI에 대해 줬네요. 같은 벡터에 대해서 외적을 해주면 걔는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0. 이거를 써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는 거죠. 4점이고 여기는 요 항을 이제 미분을 해주는 것까지 구하는 게 3점인데 여기선 RI는 멀쩡히 남아있고요. 여기 M은 시간에 따라 안 변하죠. 그러니까 DT 오버 시간 미분은 여기 VI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VI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은 가속도잖아요. 그게. 그래서 요 항이 나오는 이 식이 나오는데 앞에 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외적이기 때문에 0이 돼서 얘만 살아남죠. 근데 이건 뭐랑 같아요? F는 MA 가지고 풀었던 요 항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얘랑 요거랑 서로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간 미분, 그러니까 각 운동량의 시간 미분을 전개한 거랑 그 다음에 같은 벡터에 대한 외적은 0이 된다라는 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써줬으면 점수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설명 다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네. 2번 문제 봅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숙제 문제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수정을 한 건데 얘가 6kg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10kg이에요. B라는 물체가 그냥 두면은 중력을 받겠죠. 근데 중력으로 인한 성분은 두 가지로 분해가 되고 근데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 있죠. 수직항력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이 물체가 바닥에 있는 A와의 경계면을 뚫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뭔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수직항력. 그 다음에 운동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받을 수 있죠. 마찰력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중력 방향이 mg인데 두 개로 쪼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각각 뭘로 써요? mg 코사인 세타 조금 어긋났네. 그 다음에 내려가는 방향은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잘 기억 안 나면요 그냥 0도일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평면에 놓여 있으면은 밀려나가는 힘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평면에 놓여 있으면 세타가 0이잖아요. 그때는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덜 헷갈릴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mg는 분해를 했으니까 지워도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힘이 4개의 성분이 있는 거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B라는 물체가 지금 경계면을 뚫고 들어가진 않으니까 얘는 힘의 합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죠. 둘이 크기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g 코사인 세타고 F 마찰력도 n 크기를 아니까 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뮤k가 0.1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0.1 n이고 0.1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4개의 힘을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에서 A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힘이 어떻게 가해질까요? A에는 그림을 가렸네요. B가 A한테 가해는 힘은 다 얘한테 작용 반작용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A가 B를 수직항력으로 버텨줬으니까 같은 색으로 합시다. 반대로 B가 A를 누르는 수직항력 그대로 받을 거고 그 다음에 A 자체가 갖는 무게도 있겠죠. mg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마찰력이 B의 경우에는 오른쪽 위로 가도록 그러니까 B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오른쪽 위로 갔는데 그럼 여기서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마찰력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힘이 가해질 건데 근데 A라는 물체는 결정적으로 지면을 뚫고 들어가진 않으니까 어떤 방향 운동만 하면은 X방향 운동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알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A의 속도를 B의 속도를 문제에서 B의 속도를 BA와 A의 속도로 표현을 해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하라고 했으면 그냥 상대 속도니까 상대 속도식만 써도 5점은 드려요.
다만 이제 얘를 제대로 풀려면은 성분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숙제 문제에 그대로 있죠. 성분 분해를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외초에 이 식을 벡터로 나타내면 이 모양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VA는 무조건 X방향이다. X방향으로만 간다. 왜냐면은 그 바닥면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X방향만 갑니다. VBA는 빗면을 따라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무조건 지면에 대해서 30도로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왜 복잡해지냐면은 얘는 지면에 대해 30도로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지는 동안 A는 또 지가 뭔가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A가 움직이는 위에서 B가 30도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 미끄러지는 거는 VBA가 되는 거예요. VB가 아니라. VB는 여러분들이 멀리서 봤을 때 VA의 운동이랑 VBA의 운동을 합친 거가 되는 거죠. 상대의 운동에서.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을 벡터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지고 그 삼각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여긴 30도다. 그 다음에 얘를 VA 방향, X 방향을 쭉 연장을 해주면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길이는 뭐가 돼요? 여기 길이는 요거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죠. 그게 여기 나와 있고. 다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 부호들은 이제 제가 임의대로 여기를 x 윗방향을 y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곱해준 거예요. VBA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가는 거잖아요. 방향이. 어쨌든 그렇고 VA는 플러스 x로 가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그게 x 방향 속도 성분, y 방향 속도 성분은 뭐 VBA에 대해서 수직 방향밖에 없으니까 그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까지 해서 성분을 각각 써주셨다면 추가로 5점 더 드리는 거죠. 원래 숙제 더 보시면 양변을 제곱을 해가지고 뭐 VB제곱을 구하고 뭐가 있는데 그냥 한 번 더 설명하려고 써놓기는 했는데 이게 평가에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후 문제들의 답에서 저걸 쓰진 않거든요. 그 다음 B번 문제는 뭐였냐면은 마찰력이 해준 1의 양이죠. 마찰력이 해준 1의 양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그럼 1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힘을 운동 방향으로 내적을 해주는 거죠. 그 식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걔가 2점. 그 다음에 마찰력은 어떻게 구해요?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직접 계산해 보시면 5.09N 나옵니다. 얘 마찰력을 구하는 게 3점. 요 식을 쓰는 게 이 식을 쓰지 않으면 사실 안 풀리잖아요. 근데 이제 R이 사실 1m 이동을 했으니까 곱하기 1만 해주면 되거든요. 5.09 줄이 되는 거죠. 1이니까. 단위 틀리면은 점수 안 드릴 예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래서 5.09 줄만큼의 마찰력이 2를 해줬다라고 하겠고 부호까지는 제가 딱히 평가에 넣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중력이 해준 충격량이거든요. 충격량에 대한 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중력이면은 mg 여기서 g의 위에 줄 그은 거는 g의 가속도 방향을 포함했던 건데 사실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mg j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가니까 중력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하여튼 걔를 걔 점수 준다고는 안 했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ma 그러니까 가속도 F는 ma식을 물체 B에다 대해 쓸 거거든요. 물체 B가 받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A랑 상관없이 B가 A 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B가 받는 힘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요거는 보시면은 빗변 방향의 힘이에요. 이 방향에 대한 힘으로 우리가 성분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수직인 방향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평형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빗변 방향만 했을 때 계산해 보시면 23.3N 나오고요. 둘이 운동 방향 반대입니다.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라서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은 가속도 나오죠. MB가 우리가 6km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얘만 계산 나옵니다. 4.05m/s고 왜 가속도를 구했냐? 1m 미끄러지는 동안 시간이 얼마 가였는지를 알아야 그 시간을 여기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m 미끄러지는 동안 그러면은 얘가 1m고 걔는 2분의 1 AT제곱이죠. 요 식을 그러니까 가속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구해야 이동거리가 나오잖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풀어주시면은 시간 0.73초, 0.703초 동안에 발생한 일이다.
그러면은 운동량 아니면 충격량 계산이 가능하죠. 이것도 부호는 제가 딱히 평가 기준에 넣진 않는데 단위는 중요합니다. 얘를 쓰거나 아니면은 다른 단위 뭐가 있었을까요? 운동량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써줘도 되죠. 둘 중 하나 꼭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D번 문제는 A가 움직이는 속도에 대한 건데 이거 아마 숙제 문제 잘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되게 복잡하게 막 풀거든요. 요상하게 해가지고 뭐 에너지 보존이네 뭐네 하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얘도 힘으로 풀면 돼요. 여기에서 가해지는 힘이 아까 물체 B에 대한 수직 강력, 그 다음에 A 자체의 중력, 바닥에서 올라오는 수직 강력, 그 다음에 마찰력 있는데 실제로 A는 X방향으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X방향 성분만 쓰면 되겠죠. 그건 뭐예요? 마찰력의 X방향 성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의 X방향 성분 여기 있습니다. 서로 방향 반대죠. 반대니까 마이너스 그려졌고, 그래서 하면은 걔가 물체 A의 X방향 가속도가 되죠. 다 풀어주시면은 A 가속도 값을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가속도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T는 아까 앞에서 구한 0.703이잖아. 걔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1.48m/s가 A의 속도다 라고 나옵니다. 물론 물체가 더 미끄러지면은 A는 더 빨라지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저 1m, B가 1m 미끄러지는 동안, B가 1m 미끄러지는 동안의 운동을 물어봤기 때문에 0.703초 동안의 운동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됐고요. 이제 3번, 4번 문제는 퀴즈에서 뭐 조금만 바꿔서 낸 건데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쉽게 낸 거고요. 4번 문제는 조금 꽈서 낸 거. 3번 문제 보시죠. 그러면 로봇 암이 P를 움직이고요. 어딜 기준으로? 5를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얘는 5kg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죠. 얘는 이렇게 처음에 40mm/s로 가는데 거기에 AT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고, A는 0.01m/s 10mm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가속도가 4초일 때 가속도를 구해라 라는 건데, 가속도는 그냥 가속도, 여기 10m/s 가속도가 아니라 얘는 탄젠셜 가속도죠. 노멀 가속도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둘의 크기를 구해서 뭐죠?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걔가 가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걸 물어본 문제고, 그 다음에 노멀 포스, t가 6일 때, 6초일 때 노멀 포스 구하라고 되는데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일량, 노멀 포스가 해준 일이에요. 노멀 포스가 해준 일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죠. 저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 퀴즈 풀었으니까 퀴즈 답도 다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OP의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0.8m, 0.8m, 60도니까 거기에 직각삼각형을 두 개를 갖다 붙이면은 얘도 60도, 얘도요. 둘이 변 길이가 0.8로 같기 때문에 같은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60도, 30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0.8이니까 여기 얼마인지 알죠? 그게 두 개가 있네요. 1.39m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운동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 30도인 것도 중요해요. 처음에 각도가 30도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1.39m이면서 얘가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0. 얼마죠? 04m/s로 출발을 하고 가속도는 0.01m/s의 제곱으로 간다 하는 어떤 운동? 원운동이 나오는 거죠. 걔를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A번 4초일 때 가속도 크기죠. 그러면은 뭐 우선 속도 구해야겠죠. 왜냐면 속도를 구해야 노멀 방향 가속도가 나오잖아요. 노멀 방향 가속도 어떻게 구했어요? V제곱분의 로잖아요. 근데 여기서 로는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1.3. 걔를 그대로 넣어서 풀어주고, 탄젠셜 방향 가속도는 문제 아예 나와 있죠. 회전 방향으로 가는 게 0.01이라고 했으니까 걔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A번 채점 기준은 우선
가속도 성분을 탄젠셜과 노말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게 5점이에요. 이 식만 써도. 그 다음에 그 중에 노말 성분은 이 식으로 나온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 답 숫자가 맞으면 2점 드리는 거죠. 그 다음 B번 문제 보시면은 6초일 때인데 6초에서 노말 포스를 구해라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은 질량 곱하기 AN이잖아요. 근데 AN은 어떻게 구해요? 아까 앞에서 구한 것 같이 로분의 V제곱이죠. 다만 여러분들이 방향도 생각해줘야겠죠. 힘은 벡터기 때문에. 어쨌든 크기만 놓고 보면은 요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기만 놓고 보면은 AN이고 AN이 6초일 때 속도니까 그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크기만 써도 3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구하냐? 방향은 여기에서 그럼 그 6초 동안 얼마나 이동을 했냐를 알아야겠죠. 얼마나 이동했냐면 0.42m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0.42m 이동했고 원래 30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여기 세타 구할 수 있어요. 라디안을 이용해가지고 반지름 알고 호의 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구할 수 있는데 걔가 0.288 나옵니다. 걔는 16.5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30도만큼 가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다가 16.5도 더 간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럼 얘가 46.5도가 되고 그때 원점 방향으로 가는 힘이잖아요. 노말 포스니까.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말 포스는 항상 원점 방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에 대한 성분 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x, y 방향으로. 그것까지 다 해주면은 이런 값이 나오고 걔가 추가로 2점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은 그냥 일부러 쉽게 낸 문제인데 문제가 뭐였냐면 노말 포스가 그래서 해준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1인데 왜 P라고 썼지 내가? 그러니까 W로 합시다. P가 아니라. 1에 대해서는 힘하고 이동 변위하고 내적을 해주잖아요. 그래야 힘이 되죠. 1이 되죠. 유효한 1. 근데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노말 성분하고 탄젠셜은 서로 수직인데 운동은 어디로만 일어나요? 운동은 탄젠셜 방향으로만 일어나잖아요. 노말 방향은 그러니까 애초에 VN은 항상 0이잖아요. VT만 있고. 왜 그렇게 돼요? 노말 방향으로는 이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노말 방향 가속도를 준다고 해도 걔는 1은 0이에요. 1인 0이니까 T가 갖는 에너지는 탄젠셜 방향의 속도에 대한 운동 에너지는 탄젠셜 방향 가속도에만 탄젠셜 방향 포스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게 우리가 전에 등속 원운동 얘기할 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 같은 거 보면은 얘가 이동을 할 때 여기 구심력 아니면 AN은 항상 있거든요. 구심 가속도는 항상 있는데 걔랑 실제 운동 방향이랑 항상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1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답은 뭐냐? 0이에요. 근데 왜 0이 되는지는 써야 되잖아요. 찍는다고 답 주는 문제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 1이라는 거는 힘하고 변위하고의 내적이다 라는 거.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노멀 포스는 이동이랑 변위랑 수직이네 해서 각각 5점씩 배점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더 쉽게 만들었고요. 계산 좀 일이 복잡한 숫자 계산 같은 거 최대한 안 하게 하려고 고친 문제고 마지막 4번 문제인데 어딨냐? 4번 문제도 여러분들 퀴즈에서 조금 꼬았죠? 뭐 퀴즈 답이야 올려놨으니까 요거는 그 숙제 문제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인데 어떻게 돼 있대요? 원래 빔이 하나 있는데 그 빔을 반절을 잘라가지고 밑에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만 쓰면 되겠죠. 봅시다. 우선 A번 문제는 그 숙제 문제 그대로기 때문에 뭐 별로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물체가 그냥 놔뒀을 때 알아서 처지는 정도가 YST예요. 스태틱 할 때. 그러면은 이 빔을 뭔가 이렇게 바닥 띠용띠용하고 탄성을 가진 빔을 하나의 스프링으로 변환을 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제가 아마 퀴즈 답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써줬던 내용일 거예요.
스프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압축이 안 됐을 때에서 압축됐을 때까지 변이가 YST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외부에 W란 중량이 있을 때 KYST만큼 힘이 탄성력이 발생을 했고, 그럼 K는 스프링 계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자면은,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위에서 물체가 떨어졌을 때죠.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h만큼 거리가 있어서 떨어졌는데, 걔가 더 떨어지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추가로 ym만큼 내려갔다는 거예요. 물체가 제일 밑까지 떨어졌을 때. 그러면 ym은 어떻게 구하냐? W 물체의 위치 에너지 변화는 높이 변화에 곱하기 지 무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성 에너지는 ym만큼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kym 제곱 쓰시면 되는데, k가 뭐다? 앞에서 이걸로 구했죠. 그래서 처음에 에너지 보존식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는 게 5점입니다. 그 다음에 걔를 그냥 다 전개를 잘 해주시면은, 뭐 이미 숙제 때도 했고 퀴즈 때도 여러분들 공부했을 테니까 요 식이 나오죠. 걔까지 나오는 게 애초에 문제에서 예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유도를 해내서 최종적으로 보여야 5점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꼬아놓은 건데, 뭐 잘 푼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채점 안 했지만, 빔을 반으로 쪼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짜리 빔이면 W 무게가 가해지면은 YST만큼 변이가 있어요. 근데 W는 그대로 가해진 상태로 빔을 반으로 쪼개면은 W라는 힘에 대해서 얘는 반절 변형됐고 얘가 나머지 반절 변형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씩 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K'이라는 거는 이 반으로 잘라놓은 그 빔의 탄성 계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걔를 다 전개를 해주면은 반으로 자른 빔의 탄성 계수는 원래 빔의 2배가 됩니다. 보통 스프링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 얘를 반으로 쪼개잖아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여기다 다시 원래 길이로 이렇게 놓잖아요. 원래 길이가 아니지. 그러면은 얘 스프링 계수가 K라고 하면은 얘도 스프링 상수 2K로 나와요, 원래. 이참에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을, 빔을 제가 이렇게 서로 겹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무게가 오면은 얘도 저항을 하고 이쪽 빔도 저항을 하고 이쪽 빔도 저항을 하겠죠. 아랫빔도. 서로 다른 스프링 상수잖아요. 얘는 K, 얘는 2K. 그러니까 둘이 병렬로 놓여 있는 걸로. 아마 여러분들 그 퀴즈 문제 답안 보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렸었던 거 봤을 거예요. 근데 퀴즈에서는 KK였는데 지금 시험에서는 하나가 2K가 된 거죠. 그러면 이때 서로 스프링 상수는 어떻게 해요? 둘이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상수 3배가 되고요. 3배 맞나? 네, 그러니까 스프링을 병렬로 서로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길이 방향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그만큼 압축시키는데 더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 상수는 커져요. 스프링 상수라는 게 단위 길이만큼 변화시키는데 들어가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길이 변화에 드는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3K로 커졌다라는 거 아시고, 그걸 이제 다시 에너지 보존식에 집어넣어가지고 쭉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점 기준은 먼저 반으로 자른 스프링의 탄성 계수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탄성 계수 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가지고 쭉 풀면은 최종적으로 이 식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하면 되고, 아니면 조금 쉽게 풀려면은 반으로 자른 스프링의 ST, YST, 그러니까 W라는 무게를 올려놨을 때 YST가 얼마가 되냐는 거예요. 반으로 자른 거랑 원래 빔이랑 더하네. 걔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스프링 상수가 3배잖아요. 스프링 2개를 겹쳤을 때 3배가 되니까 변인 YST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 여기에다가 아까 A번 문제 답에다가 YST 대신에 YST 프라임을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걔가 3분의 1 YST니까
얘만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ST가 3분의 1 YST하고 바뀌거든요. 그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이 식을 전개하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떤 방향으로 풀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풀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중간고사 채점 기준이랑 뭐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한테 과제로 나가는 게 여기서 틀린 문제들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해서 틀렸다 그 얘기를 써서 다시 풀어서 정리를 해 오셔야 되고 다시 풀으라는 게 여기 이거 답 그대로 또 베껴가지고 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왜 틀렸는지를 다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를 생각을 잘못했구나. 뭐 이 부분에서 실수를 했구나. 그런 거를 다시 짚어보는 게 숙제의 주요한 내용이 목표가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어떤 문제를 틀렸다고 하냐. 당연히 뭐 100점 맞은 사람 없을 거니까 다시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6점짜리 문제 있죠. 이 문제 하나하나 있죠. A, B, C, D로 나눠진 이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주어진 점수의 반절 이하로 받은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채점 기준 3 더하기 3이잖아요. 나 3점 하나 맞았는데요. 걔는 맞은 걸로 쳐요. 근데 뭐 여기 7점짜리인데 저 여기서 3점 맞았는데요. 걔는 점수 반절이 안 되니까 틀린 거죠. 여기 10점짜리도 똑같아요. 5점짜리 맞았다. 나는 5점 받았다. 그러면은 걔는 맞은 걸로 쳐요. 뭐 구태여 그거를 막 제가 강요를 해가지고 다시 풀어와라 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좀 아리까리 했으니 다시 풀어보겠다는 거는 권장은 하지만 그게 뭐 숙제의 평가 기준까지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10점짜리면은 5점 받았으면은 맞은 건데 뭐 5점 미만이다, 3점이다, 2점이다. 걔는 다시 풀어오세요. 아마 그 정도면 다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5점짜리 문제면은 되게 구성이 식 잘 쓰면 3점 더하기 숫자 틀리면 2점이잖아요. 숫자 맞으면. 그러니까 2점 틀려도 여러분들이 식만 제대로 썼으면은 맞은 셈 치는 거예요. 계산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아예 생각을 잘못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러면은 다시 푸는 게 맞죠. 네, 뭐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숙제까지 잘해서 언제지? 오늘이 월요일인데 지금 2주 뒤 수요일까지 2주 정도 시간 드립니다. 그동안에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월 28일 수요일에는 정상적으로 15장 진도를 나갈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